저출산 인구 문제가 우리나라의 최대 문제로 부각됐다고 뉴스에서 연일 난리다. 그런데 카페 리서치 센터에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저출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 1. 경제 규모 축소 5천만 인구를 통한 GDP 규모가 저출산 인구 문제로 인구수가 줄어들면 무조건 GDP가 자동으로 줄어든다는 두려움. 2. 생산인구 축소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인구가 줄어들어 공장이 망하는 일이 생긴다는 두려움. 3. 국방의무자 축소 군대 갈 인구가 줄어들어 군대가 유지될 수 없다는 두려움. 해결점을 살펴보자. 1. 경제규모 축소 유럽에서는 1천만 명대 인구로 잘 사는 나라들이 많다. 네덜란드 1790만 명, 벨기에 1164만 명, 스웨덴 1048만 명이고 심지어 1000만 명 이하로 잘 사는 나라로 덴마크 590만 명, 핀란드 556만 명, 노르웨이 545만 명 등이 있다. 2. 생산인구 축소 로봇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생산 공장에 더 이상 사람이 근무할 이유가 없다. 로봇팔이 이미 많이 침투했고 이제는 조립용으로 사람처럼 생긴 로봇들이 생산 공장에 대량 투입되기 직전이다. 3. 국방의무자 축소 60년대생은 한 해당 100만 명 정도가 태어났고 그중 남자 50만 명이 국방의무 대상자였다. 2020년대에는 한 해당 20만 명 정도가 태어났고 그중 남자 10만 명이 국방의무 대상자 40만 명 축소니 80% 축소다. 군인이 될 대상자가 줄은 게 맞긴 맞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로봇가 대체할 수 있다. 소총수를 대신해서 사종 로봇 등의 소총을 고정시켜 대체되는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얼마 전 우리나라 군편제에 드론 부대가 생겼다. 드론도 로봇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조정은 사람이 한다. 모자란 40만 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휴전선을 지키는 감시병을 대체할 군인이 로봇 사병으로 대체할 수 있다. AI CCTV 카메라가 적의 동태를 살피고 AI가 문제를 발견하면 각 초소별로 자동화 무기로 무장된 로봇팔 초소병에게 명령을 내려 유사시에 적에게 대응 사격할 수 있다. 포병을 살펴보면 여태까지의 K9 자주포에서 군인이 한 일은 운전과 포탄 운반 및 포탄 탑재, 사격을 조준하는 병사로 이루어졌다. K9 자주포가 AI와 로봇 사병을 만나면 좀 더 자동화된다. 운전은 자동운전으로 AI가 하면 된다. 포탄 운반과 탑재는 사람처럼 생긴 로봇가 하면 된다. K9 자주포 한 대에 끼케야 전체 상황을 관리하는 한 명의 사람 군인이 필요할 것이다. 좀 더 발전하면 그 한 명의 군인도 K9 자주포에 탑승하지 않고 드론 부대의 원격 조종사처럼 원격으로 K9 자주포를 작동하면 될 것이다. 일일이 모든 군의 영역을 다 얘기해도 단순 노동은 다 로봇가 대체하고 지적 능력마저도 AI 로봇가 장교들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결론 로봇 시대에는 사람의 수가 GDP의 근원이 되지 않는다. 필자가 언급한 로봇에 대한 최신 동향이 필자만 아는 지식인가? 뉴스를 통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왜 아직도 저출산 인구 문제를 큰 문제라고 언론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떠들고 있는가? 필자는 반대로 생각한다. 로봇 시대가 열리는데도 우리나라의 출산이 60년대처럼 한 해 100만 명 정도씩 태어나고 있었다면 그것을 고출산 인구 문제라고 필자는 문제 제기했을 것이다. 로봇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구는 축소되어야 좋다. 예를 들어보자. 네덜란드의 GDP는 8,947억이다. 이를 인구 1,790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총생산은 49,983달러다.
오늘자 2025년 3월 19일 환율인 1달러당 1,453원으로 계산하면 7,262만 5,299원이다. 우리나라는 인구수 5,167만 명이고 GDP는 1조 7,987달러다. 1인당 총생산비는 34,811달러고 원화로는 5,058만 383원이다. 로봇 시대가 완전히 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인구가 우리나라의 34%밖에 안 되는 네덜란드가 1인당 총생산에서 우리나라보다 43%를 더 벌 수 있는가? 우리나라는 네덜란드보다 188% 인구가 많다. 거진 2배가 많은 것이다. 네덜란드 인구 1명에 우리는 3명이 싸우는데 어떻게 1인당 총생산에서 네덜란드가 우리나라보다 43%를 더 버는가? 이런 결과는 반대로 보면 더 간단히 알 수 있다. 인도는 인구 14억 2,542만 명이고 GDP는 2조 9,735만 달러다. 1인당 총생산은 2,086달러고 원화로 303만 958이다. 인구로는 인도는 우리보다 26배가 많고 1인당 총생산은 15배가 우리보다 적다. 네덜란드와 인도를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보면 무엇을 느끼는가? 인구수가 1인당 총생산의 무조건적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뉴스에서 매번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면 1인당 총생산이 무조건 준다고 전제하고 보도하는가? 필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 로봇 시대를 잘 받아들이면 우리나라는 계속 인도보다 1인당 총생산을 앞서갈 것이다. 1인당 총생산은 GDP를 인구수로 나눈 값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인구수가 줄면 줄수록 1인당 총생산은 더 올라간다. 로봇 시대 전까지는 인구수가 적은데 GDP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치더라도 로봇 시대에는 1인당 총생산의 대부분은 로봇가 달성해주기 때문에 굳이 인구수가 많을 필요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5,167만 명이 네덜란드처럼 1,790만 명으로 준다고 해도 절망적이지 않다. 각 우리나라 분야별로 로봇가 투입되어 GDP를 더 올린다면 우리나라도 인구가 적으면서 우리나라 1인당 총생산을 이기는 네덜란드처럼 되는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언론은 저출산 때문에 우리나라 GDP와 1인당 총생산이 줄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 로봇이라는 대안이 있다면 로봇을 빨리 선제적으로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군에도 도입하자고 언론이 부추기는 게 맞지. 저출산으로 미래는 무조건 GDP와 1인당 총생산이 줄어들게 뻔하다는 식으로 과대 해석하지 말기를 바란다. 출처 베니워스 M&A 리서치 센터 리포트 저출산 인구 문제 베니워스 M&A 마트 작성자 베니 M&A에서도 인력은 더 이상 필요 없다. M&A 현장에서도 한 번 경험했다. 기업을 실사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직원이 있어서 놀랬다. 비슷한 업종의 다른 기업들은 이미 로봇 8등을 투입해서 생산 직원이 별로 필요 없었는데 이 매물 기업은 로봇 8이 아직 도입되지 않아서 직원들이 많은 상태였다. 인수 후에는 로봇 8을 써야 하므로 무조건 생산 인력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로봇 8은 생산성이 더 좋고 생산 인력의 인건비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운용될 수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인수하자마자 생산 인력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인수하자니 망설여졌다. 결국 추가 인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멈추어진 상태다. 현실적으로 M&A 현장에서도 생산 인력이 많은 것은 문제가 된다. 또 AI 발전으로 생산 인력뿐이 아니라 경영 인력 쪽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 산업 분야에서 겪는 일인데 10년 뒤, 20년 뒤에 공장에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은 너무 뻔하다. 그런데 왜 자꾸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는가? 필자는 신세대가 알아서 저출산을 선제적으로 추구함으로써 국가적 구조조정인 인구 감소로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역설적이게도 저출산으로 로봇 시대에 대한 미래에 우리나라는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본다. 출처 베니어스 M&A 리서치 센터 리포트 저출산 인구 문제 베니어스 M&A 마트 작성자 베니